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추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요. 아무래도 주부님들의 마음이 가장 바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추석상 준비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기 더해서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막 치솟고 있어서 다들 걱정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단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조금은 더 저렴하다는 사실은 그래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올해도 역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비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대형마트의 경우는 35만 원 정도,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26만 원 정도면 차례상 제수용품을 장만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전국 480여 개의 재래시장 주변의 그 도로들도요. 2시간 동안 임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재래시장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알뜰한 쇼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네.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의 네. 삼행시 주제는요. 한가위로 정해봤습니다. 한가위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네.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자,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가잖아요. 아주 재미난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요. 삼돌이 마을이에요. 오, 삼돌이. 아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데 아, 그래요? 어떤 뜻이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자, 삼돌. 네. 세 가지 돌입니다. 박힌 돌, 네. 굴러 들어온 돌, 오. 앞으로 굴러 들어올 돌. 이래서 삼돌입니다. 아니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뭔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돌과 마을 이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네. 일단은 귀농귀촌 1번지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네? 원주민, 박힌 돌, 네? 그리고 굴러 들어온 돌, 귀농귀촌에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 앞으로 또 이 마을에 귀농귀촌하러 정착하실 분 네. 해서 삼돌이 마을인데 이름 좀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름을 네.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 마을이 정말 귀농 귀촌인들과 원주민들이 화합해서 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또 함께 특별한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영월에 왔습니다. 이 영월 무릉도원 면에요. 삼돌이 마을이라는 귀농귀촌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마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곳에 가볼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따라오세요. 구름 위로 학이 날아다닌다는 무릉도원의 땅 삼돌이 마을. 요즘 이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이정희 씨. 아버님 먼저 그려보자. 어떻게 그리냐고. 엄마, 나 몰라. 나 힘들어. 난 그대로 있는데.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매달린 듣던 거지. 정혜 씨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귀를 뭘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상황에 맞는 걸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요? 귀. 뭐 여기 뭐 사생대에 열려요? 그림을 왜 그리시는 건데요? 예, 어르신들 이야기 중에 정말 재미있고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 이야기를 직접 그림책으로 만든다고요? 예. 요즘 정혜 씨는 마을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인생 그림책을 작업 중인데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마을 공동체 속 주체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집을 방문해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며 책을 만듭니다. 벌써 15건의 에피소드가 책으로 나왔는데요. 앞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가고 도시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던 정혜 씨는 6년 전 이곳으로 기촌에서 삼돌이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또 수정하고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이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우연이었어요. 이제 옆집에 이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이모님도 함께 그리면서 했는데 그 그림을 그리신 후에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그려본 적 없고 처음 그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살면서 너무나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다는 거 사실은 저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난무난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분들이 고생하신 이분들이 함께 이렇게 겪고 체험하고 그래 다 같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하다 보니까 책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청바지를 입었어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큰 바지 지금 입었죠, 그때. 그림책 만들기는 어르신들에게 손안 무료한 일상을 이쪽으로 벗어날 이제 수 있는 바지가랭이 기분 좋은 이쪽으로. 활력소가 네,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봐요. 예, 이모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그 막, 시간이 다시 잘 생각해갖고 네, 나를 이쁘게 그려야 돼.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에. 네. 이거 내가 이만큼 그린 거예요. 이모님, 나왔어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이번엔 삼돌이 마을의 이야기 뱅크로 통하는 김옥화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는 왜 오신 거예요? 이번에 저하고 이모님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면 제가 이모님과 함께 공동으로 그림을 제가 글 쓰고 이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그대로 글 쓰고 이모님이 그림을 직접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전달하러 왔어요. 이 책을 전달하러 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거라고요? 예, 예. 이게 무슨 책이죠? 이 책은요, 저희 마을에서 어르신 인생 그림책이라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 권씩 추억이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셔서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셔서 제작을 해드리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었어요. 올해 83 이야기 부자 김옥화 어르신은 무려 4개의 에피소드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아니 글씨 좀 보세요. 이거 직접 쓰신 꾸물꾸물 글씨로 제목이 달려있는데 아니 어르신이 어떻게 이렇게 4권이나 책을 발행하셨어요? 아주 털어놓고 이제 얘기하느라고 이제 잘하느라고 이제 옛날 담배 먹던 얘기 그정 다 했는데 그리는 걸 몰랐어 내가. 근데 어머니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여버려 내가. 언제나 행복한 표정의 김옥화 어르신.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젊은 날의 기억들은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그중 양단 치마에 대한 추억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양단 청아도 난 한 벌 못 받아봤어요. 살아가면 heb지 아무 걱정 마라. 사람이 명이 먼저이지 살면 해입지. 우리 시어머니 그러시더라고. 그래 그냥 그런가 그냥 살았지. 13살 시집가던 날부터 그리운 나의 아버지 이야기까지 직접 종이에 꾹꾹 눌러 그린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가 꽃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종이 위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네. 그중에 내가 그래도 이런 얘기는 좀 책으로 내야겠다.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눈물 나게 힘든 그런 삶을 참고 견디고 하루하루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그 시대 그 가난 그리고 그런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다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겪은 것을 그 강인한 정신력을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다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자, 이번에는 삼돌이 마을의 왕언니 97세 김비일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어르신이 꺼내놓은 인생 이야기는 지금은 갈 수 없는 북녘 땅의 그리운 고향집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저 금강산
비로봉 내 고향 금강산 비로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얘기 삼아 그냥 한 걸 그렇게 그냥 가져가서 또 몽땅 그대로 그냥 글로 썼어요. 글을 써서 제가 써버렸어. 성화 바가지라고 있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제가 이모님 이야기를 써버렸어요. 너무 좋잖아요. 9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리운 고향집 이야기입니다. 아유 뭐나 많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주 내다 보이는데 그냥 이게 우리 집이라면 저렇게 또 산이 이렇게 있어 이 뒷산이 산이 있는데 그 산계로 올라가면 아주 내 앞에 같이 보이지 뭐. 손가락 끝이 이렇게 생겼죠. 봉마당 요렇게 참 나갔지. 이렇게 정혜 씨는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책을 만들면서 그동안의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삶의 또 다른 흥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이런 책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저도 귀촌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저 혼자보다도 이웃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소박한 그림과 함께 펴낸 어르신들.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촌인 이정혜 씨. 이들의 아름다운 어울림이 있어 삼돌이 마을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림 그려야지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셔야지. 저 삼돌이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무료할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표정들이 너무 좋아 보이셨거든요. 맞습니다.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책 한 권에 담는 그 과정도 물론 즐거워 보였지만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 그림도 배우시고요. 또 대화도 나누시면서 그 과정에서 더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귀촌인 이정혜님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남편분의 건강 회복차 이 마을에 왔고 실제로 2년 만에 남편분의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집을 짓고 아예 정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삼돌이 마을, 이 이름처럼요, 더 행복한 마을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삼행시 미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한가위이거든요. 한가위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전달됐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생각나고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공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를 해주는, 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네. 마시는 거거든요. 네. 커피. 아,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커피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잔 정도는 꼭 마시는 것 그거밖에 안 같거든요. 드세요? 네, 네, 더 네.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카페에 가면요. 커피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맞습니다. 직접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요. 멋진 풍경을 보면 커피 한 잔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지금 춘천에서는 이 커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드립을 해서 커피를 마시고요. 점심 때 마시고 하루에 기본 한 3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요. 기분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그날 좀 상쾌하게 좀 맑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 커피를 찾는 이유도, 카페를 찾는 이유도 저마다 다르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동안만큼은 여유와 힐링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커피. 그리고 커피와 인연이 깊은 춘천에서 만나는 커피 이야기. 그 새로운 출발을 만나봅니다. 춘천시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던 이곳이 오늘만큼은 어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아이템으로 변신했는데요. 곳곳에서 전해지는 향긋한 커피 향기.
지금 춘천은 커피 향기로 가득합니다. 굉장히 커피에 조예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이제 스페셜티 같은 커피들을 매장에서 많이 찾으시고 일반화되어 있던 어떤 썬맛이라든지 탄맛이 나는 그런 일반화된 커피에 대한 기호는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원하는 맛의 원두를 고르고 전문 바리스타가 눈앞에서 커피를 내려주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느끼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커피 애호가라면 누구든 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됐습니다. 기계 추출은 압력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름 성분들,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분들까지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맛이 좀 임팩트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그 물로만 내리다 보니까 수용성 성분들만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갓 내린 신선한 커피의 맛은 어떨까요? 과일 향도 좀 올라오고 약간 산미도 조금 있으면서 해서요. 좀 되게 기분 좋게 맛있는 커피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핸드드립을 넘어 핸드 로스팅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불의 세기와 볶는 시간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커피의 향미를 결정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색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아주 평창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됐죠. 로스팅이 그 커피 맛 내지는 어떠한 그 커피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마 60% 이상은 로스팅이 차지하지 않을까.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이 커피 애호가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 생산국인 과테말라와 에티오피아가 참가해 커피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과테말라 커피는 일반적으로 스모키 향이 있고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 맛과 산뜻한 스위트, 그러니까 달콤한 맛이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커피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대 화산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테말라의 커피는 스모키한 커피 향으로 유명합니다. 향이 진하고 맛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나름대로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커피 열매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전통 방식 그대로 로스팅하고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약간 감칠맛도 있고 아주 좀 특이해요. 이게 손으로 볶아가지고 일반 기계로 볶은 로스팅보다 약간 깊이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커피와 함께 에티오피아의 문화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 특히 에티오피아는 춘천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춘천이 커피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에티오피아 때문이었습니다. 커피의 발상지이자 6.25 참전국이었던 에티오피아는 춘천에서 전투를 벌였고 그때 인연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로스터리 커피숍이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이 커피하고 사실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에티오피아 집이라는 것이 상징적이죠. 1968년도에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으로 최초로 우리 춘천에 카페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까지 53년 됐는데 아직도 성업 중인 곳입니다. 볼 것도 먹을 것도 많은 춘천 커피 도시 페스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요. 사진도 필수인 이곳. 삐리비리 삐리비리. 바로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재미있었어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차질 없이 착착착. 웬만한 바리스타 못지 않은데요. 인기 덕분에 열일하는 로봇 커피 머신. 신기한 볼거리만큼 맛도 좋을까요? 기대를 솔직히 안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 향이. 이상한데 여기? 괜찮습니다, 아주. 예. 따뜻한 햇살과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 커피 도시 페스타가 열리는 만큼 특별한 커피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보는 시간. 생두를 볶고 그라인더로 갈아서 핸드 드립까지. 하지만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서툴기만 한데요. 전문가가 만들어주던 커피 맛은 아니지만 정말 나만의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약간 숭늉만 같은 것 같아요. 좀 연하게 갈았거든요. 좀 거칠게 갈아가지고 맛이 좀 연한 것 같아요.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데요. 티백에 찌꺼기를 담아 집안이나 차에 두면 오래오래 커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차에다 걸어두고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향 나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든 거예요. 커피에 대한 상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커피 애호가들이 많아지면서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커피에 대한 상식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문제가 이어지고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탈락자 발생. 문제가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분을 남기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과연 두 분 중 승자는 누굴까요? 자, 정답 오픈해주세요. 네, 홍자. 커피 OX 퀴즈 1등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춘천이 호수가 참 아름답고 또 호수 위로 자전거 길이 참 잘 돼 있어서 자전거 타러 많이 오죠. 누구든지 오시면은 좋은 그런 커피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생각나는 커피 한 잔. 춘천하면 닭갈비, 막국수에 이어 호수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래 커피 좋아하는데 이렇게 커피를 주제로 또 축제하니까 또 재밌네요. 저희 20대 때 춘천으로 되게 MT도 많이 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여기 오면서도 춘천 되게 낭만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왔었는데 이런 커피 페스티벌 하니까 분위기도 잘 어울리고 되게 약간 뭐랄까 낭만 있고 향기가 있는 도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는 굉장한 장기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프라인 행사성 축제가 아니라 온라인에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춘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이 커피로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게 만드는 향기와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진 커피. 언제부턴가 커피는 일상이고 습관이 됐는데요. 낭만을 품은 도시 춘천에 또 하나의 향기가 더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향기로운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으로 접했지만 네. 진짜 눈앞에 이렇게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명수 씨는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저는 네. 차가운 아메리카노 어허.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요, 다양한 체험과 시음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춘천의 5대 커피 거리는 물론이고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춘천이요, 진짜 오래전부터 커피와 인연이 깊었잖아요. 네. 이번 기회로 커피 전문가들과 함께 이 로스팅 체험도 해보고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맛있는 커피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닭갈비 또 막국수, 춘천을 대표하는 아이콘들인데 네. 여기에 이어서 춘천을 대표하는 맛과 문화, 커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에 많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삼행시 주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한가위잖아요. 한가위. 이제부터 이 주말부터 이제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는데 네? 그 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가위로 오늘 저희가 삼행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한가위로 삼행시 작품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모아서 가정용 믹서기 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 진주로 떠나볼 예. 텐데요. 이 경남 진주는 천연 기념물, 이 화석 산지가 3곳이나 되는 공룡 화석의 고장입니다. 네네. 이 정촌면에서 발굴된 익룡 그리고 공룡의 발자국 화석 산지도 천연 기념물로의 지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이 공룡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신비롭고 아주 미스테리한 이 공룡 이야기 경남 진주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발자국이 뜬다.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이 잘 남아있는 정촌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중생대 백악기의 다양한 동물들의 발자국 화석들을 모두 진주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밀집 지역 진주로 공룡 발자국 보러 가지 않을래? 기억하시나요? 2018년 진주 정촌면 산업단지 일대에서 공룡 발자국이 대거 발견되는데요.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예정. 기념으로 발자국 구경 고고!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관람 회차당 15명, 예약자 우선 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치도 은근 찾기 어려우니 미리 확인하세요. 진주 뿌리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에 국내에서도 드물게 육식공룡 발자국들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서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진주는 이미 3곳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지정된 게 진주 유수리 화석산지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공룡뼈가 발견된 화석산지고 제395호 진주 가진리 화석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용광류라든지 혹은 새발자국이 아주 잘 나오는 곳이고,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된 익룡의 최대 발자국 화석산지입니다. 정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드물게 어떤 육식 공룡들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지역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어떤 생태계가 진주의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전국에서도 단 하나뿐인 천연기념물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악기 공룡들에게 인기 만점. 누가 진주에 살다 갔나? 본격 관람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작은 발자국들이 많다는데요. 이 앙증맞은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인고? 이곳에 있는 발자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룡들처럼 크고 웅장한 모습이 아닌 작고 섬세한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들 같은 경우는 큰 공룡들보다 발자국이 찍히기도 어렵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데도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큰 공룡들 발자국보다도 의미 있는 아주 귀중한 화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도마뱀 발자국 화석뿐만 아니라 두 발로 뛰어다니는 띵걸음하는 포유류 파충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의 발자국과 그리고 발자국의 피부까지 함께 남아있는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인 만큼 익룡 중에서도 우리 아시아권에서 살았던 듄가리프테루스 같은 어떤 익룡들의 발자국 화석들 또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신기한 공룡 발자국. 아이들도 어른들도 빠져드는데요. 그 사이에 덤덤한 눈길 하나 있었으니 진주에 워낙 많은 익룡 발자국이라든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되다 보니 이제 지겨울 수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들이 오셔서 저도 이제 이 발자국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발자국들의 어떤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저 또한 이런 발자국들이 어떻게 남고 또 이렇게 발견을 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익룡 발자국이 진주 혁신도시 내에서 발견된 건데요. 네, 우리 이곳에서 발견된 익룡 발자국은 2,5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그 발 모양이 잘 드러나 있는 발자국 화석은 여기 있는 어떤 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 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경우는 앞발과 뒷발에 우리 발톱 자국들이 아주 선명하게 함께 나타나 있어서 어떤 익룡의 발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나온 것처럼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룡 같은 경우는 두 발로도 걸을 수가 있고 네 발로도 걸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익룡 발자국들은 보면 거의 네 발로 걸었던 익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룡은 발자국을 남기고 관람객은 스탬프를 남긴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발자국들을 직접 찾고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탬프 투어라든지 아니면 발자국 화석들을 가지고 만드는 퍼즐, 그리고 한반도 화석 탐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화석 발자국들을 직접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소환도 할 수 있는 증강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진주 익룡 발자국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에서 어떤 공룡 놀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실제 자연유산들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룡하면 진주 기억해 주세요.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원주시 유치를 축하합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 파이팅!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먼저 용석 씨에게 퀴즈를 낼 텐데요. 스피드 퀴즈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네. 자, 강릉하면 떠오르는 작물은? 작물? 네. 감자요. 감자. 용수 씨 닮은 감자. 저를 닮았어요? 네네. 좀 동글동글하게 예쁘긴 하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요. 네. 감자로 무엇을 해먹습니까? 옹심이. 아, 옹심이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땡. 감자 부침전. 아, 이거 감자전. 애매해요. 왜냐면 맞는데 발음이 틀렸어요. 발음이 틀렸어요? 감제적이라고 해주셔야죠. 뭐라고요? 감제적이요. 감제적? 무슨 말입니까, 감제적? 감제적, 감자 부침개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제적.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감제적이 아니고요. 세계의 아주 재미난 요리인데 이걸 감자 메뉴로 만들었거든요. 네? 자, 세계에서 아주 재미난 감자 요리들 궁금하실 텐데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오늘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왜 비밀이에요? 뭐 찍는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호준 씨 이거 받으세요. 어? 이거 감자잖아요, 감자. 이거 감자 캐러 가요? 캐고 싶어요? 아니요. 아 그거 말고는 제가 감자라면 뭐든지 자신 있습니다. 강릉 남자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서부시장으로 들어가시죠. 가시죠. 뭐 오케이, 고. 재밌는 감자 요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여기 맞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촬영을 왔는데 네. 이거 봐요. 딸랑이 감자 하나 주고 그냥 가면 된다 그랬는데 맞나요 이게? 네, 잘 오셨습니다. 다행이네. 맞네. 네. 근데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 네, 저는 강릉에서 푸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아, 푸드 크리에이터시구나. 그럼 이 감자로 오늘 요리를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강릉 남자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 이름이 호준전인데 네. gem제전으로도 통해요. 아하, 네. 감자젓 기가 막히게 제가 또 부치거든요. 자,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잠깐만, 이 말투가 지금 저를 약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감자젓 부치기 저랑 대결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만나자마자 배틀 붙는 두 사람. 제1회 생방송 강원 365배 감제적 잘 부치기 대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얇아야지 맛있잖아요. 네. 오. 노릇노릇 잘 익었네요. 감자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두 사람. 한껏 경계하며 호준 씨도 도전해 보는데 저게 뭐야? 오! 잘하셨네요. 자, 이제 제 것까지 완성이 됐는데 네. 그냥 봤을 때는 작품성이 제껴도 있잖아요, 일단. 예, 그래 보이네요. 네. 어떻게 패배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감자전 저거 호준 씨가 만든 거 한번 뒤집어 봐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대로가 예쁜 거예요. 잠깐만. 이게 아무래도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럼 어떤 요리부터 해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카우사레나라고 그 페루 음식인데요. 차게 먹는 감자 샐러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로 먹는데 우리가 집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되게 쉽지만 예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예요. 그러면 특히나 네. 손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그렇죠. 시간 없을 때 네. 급하게 만드는데 있어 보이는 그렇죠. 이름이 뭐라고요? 카우사레나라고 해요. 자막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요거 감자를 집에서 하실 때는 요 정도가 500g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제 2개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요 정도 만들면은 1인분이에요? 2인분이에요? 2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개 정도 에피타이저니까. 네. 집에서 하실 때는 포크로 깨거나 이거를 이렇게 체에다가
이렇게 으깨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매셔가 있어가지고 요거 감자 으깨는 용도의 장비거든요. 이렇게 놓고 힘을 주시면 네, 이렇게 감자가 으깨집니다. 오, 저 완전 소름 돋았어요. 이거 그 체에다가 걸으시면 입자가 곱게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소금 넣고 여기다 소금, 후추 조금만 넣을게요. 야. 그래서 후추 조금 넣고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줄게요. 과일과 채소도 곁들이는데요. 토마토 썰고 아보카도도 슬라이스 해줍니다. 여기에 블랙 올리브, 삶은 계란까지 화려한 색깔의 건강한 재료들 총출동. 이제 접시를 놓고 만든 재료들을 하나씩 쌓아주면 되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카우사 레나. 주먹밥 스무비라 그러나요? 그 무슨 무스비. 무스비, 무스비, 예. 스무비 뭔가요? 스무디. 아, 네. 무스비. 네. 무스비처럼, 네. 그렇죠? 안에 내용물만 계속 바꿔도 네, 맞아요. 계절별로 전혀 다른 감자 요리를 맛볼 수 네.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요리 완성이 됐고 두 번째 요리 네. 해주실 텐데 이번엔 어느 나라로 저희가 떠나면 되나요? 지금은 이제 스페인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우리 요리 제목은 카우사 잠깐만요. 라니야 로요 데 파타타. 자 끊고. 네, 로요 데 파타타 레노 데 아툰이에요. 로요는 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노는 파타타는 감자라는 뜻이고요. 레노는 안에다가 뭘 채우다는 뜻이고 아툰은 참치라는 얘기예요. 그 긴 이름이 결국은 뭐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말아서 만들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이번에는 롤 요리를 네. 좋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과연 이름만큼 어렵고 복잡할까요? 천만의 말씀. 먼저 삶은 감자에 잘게 썬 파슬리를 섞어줍니다. 파프리카를 잘게 썰고요. 삶은 계란 역시 다져주세요. 넓은 볼에 기름 뺀 참치, 적양파, 마요네즈를 넣어줍니다. 소금. 후추. 도마 위에 랩을 깔고 감자를 넓게 펼쳐놓은 뒤 그 위에 방금 만든 소를 얹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김밥을 말듯이. 접시나 도마 위에 감자로를 얹고 그 위에 마요네즈를 뿌리면 완성. 자, 이제 요리가 네. 두 가지 다 완성이 됐고요. 네. 빨리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해야죠. 먹어보겠습니다. 아는 맛인가요? 아니, 아는 맛 같은데 모르는 맛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아는 맛 같은데 일단 감자가 되게 담백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에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들어오면서 참치의 짭조름함과 그리고 이 갖은 야채들이 입안에서 네. 춤을 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와, 이게 보이시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얀 빵 같아 보였는데 이렇게 싹 가르면은 아까 들어갔던 네. 소들이 이렇게 형형색색을 이루면서. 네, 맞아요. 첫 번째 요리가 네. 조금 더 신선한 맛이었다면 이건 확실히 네. 조금 더 향이 짙어요. 향이 짙고 좀 더 고소한 맛이 더 배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좀 더 된 느낌이고. 네. 근데 역시 저는 이게 더 아, 입맛에. 그런가요? 쌤 오늘 정말 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스페인과 페루의 감자 요리 네. 맛있게 맛볼 네.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푸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9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전에는 생활협동조합에서 거기서 이제 실무자로 일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네. 아니 그러면 요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던 직업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요리랑은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왜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식재료 같은 걸 많이 다루게 되니까, 네. 그래서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제가 감자를 이렇게 맛봤잖아요. 네. 감자 관련해서 책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니 그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혹시 있나요? 네, 때마침 여기 있네요. 자연스럽게. 네. 이거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방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이랑 음식이랑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은 그 감자 요리만 담아놓은 책이에요. 왜 감자가 전 세계에서 먹는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전 세계 가정에서 먹는 감자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를 제가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쓰게 됐어요. 저는 그 엄청난 대단한 셰프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음식 만들면서 푸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이유는 좀 사람들이 음식이라는 거를, 요리라는 걸 좀 쉽게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은 재료나 요리를 통역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뭐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술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가장 좋아요. 재료를 봤을 때는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샐러드, 감자 샐러드와 비슷해 보였는데 네. 모양을 또 저렇게 예쁘게 내니까요. 새로운 요리가 탄생이 되네요. 맞습니다. 자, 외국 분들도 감자 요리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오늘 화면에서 만나봤던 그런 요리들 꺼내 놓으면요. 네. 아, 신경 좀 썼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네. 요리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요. 감자와 함께 떠나는 만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삼행시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 사연이군요. 네. 가을이 저만치 오네. 나는 커피숍에 가도 주문하기가 어려워 자판기 커피를 애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커피 향을 즐길 줄 아는 멋을 배워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그 자판기 커피가 맛있을 때도 있잖아요. 완전 맛있죠. 매일 맛있죠. 그러니까 그 커피도 애용하시고 또 다른 커피의 향도 느껴보시면 다양한 맛을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판기 커피 맛 믹스를 네. 분장실에 놨는데 다 먹었더라고요, 명수 씨가.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릉만 커피 도시인 줄 알았는데 춘천도 커피 도시였군요. 맞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커피 네.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온라인을 통해서도 즐겨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였죠.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삼행시를 만나볼게요. 네. 가을이 저만치 오네님입니다. 오늘 먼저 띄워주세요. 자, 한 번 큰 마음 먹고 나가서 소개팅에서 가엾게도 퇴짜를 맞고 온 나를 위로해주던 친구야 고맙데이. 위로해드릴게요, 제가. 고맙대요. 저요? 저? 예. 저요? 네, 퇴짜 좀 맞은 친구 시켜주고 말씀을 하세요. 여대 다음, 나오셨죠? 다음 네. 삼행시를 만나볼까요? 자, 쪼옴님이 주셨어요. 자, 한문 시간, 가정 시간 위주로 공부했어요. 국영수는 포기라세요. 한문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문 시간, 가정 시간 위주로 예, 공부했어요. 예. 국영수 포기. 중요한 공부하셨어요. 아, 그럼요. 국영수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네. 한문 가정 중요합니다. 실과 아세요, 실과? 압니다. 아,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리고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신미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한 가지 흠이라면 가지런히 모든 각 줄 맞춰 가지런히 네. 두는 남의 편. 자, 위주로 맞추다 보니 제가 너무 힘이 아. 드네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나 봐요. 정리 어떻게 잘 하세요? 잘 하죠. 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저분하더라고요, 자리가. 아, 네. 잘 좀 명수 씨와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또 삼행시를 만나볼까요? 자, 보름달님이 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가위 누릴 때 만난 꽃미남 귀신. 위에서 절 내려다본 눈빛이 어찌나 설레던지. 귀신인데 무섭지 않고 잘생겼기 때문에 꽃미남이기 때문에 설렜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가위 누릴 때 귀신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귀신을 만나도 꽃미남 귀신이라면 마음이 설레고 무섭지 않은 걸로. 그렇군요. 좋은 이게 꿈을 외모 꾸신 것 지상주의네요. 네. 다음 삼행시를 읽으라고 넘겨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왕피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 번 뽑아줘요. 이거 노래인데 울랄랄라. 하신 거 같아요.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가정용 믹서기 받아서 위. We are the champion 부르고 싶어요. 팝은 모르세요? 위아더 챔피언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부른 것 같은데 틀렸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를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예, 왕피고님 왕피고님의 곡을 2곡이나 실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있습니다. 왕피고님의 작품이 하나 더 삼행시까지 있어요. 만나봤고 또 다시 네, 가을이 오면님이 네. 주셨어요.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네요. 7남매 무지개 가족을 위하여 행복하고 건강합시다. 와, 7남매 무지개 가족. 와, 멋지신데요. 예,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까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행시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그러니까 가정용 궁금합니다. 믹서기를 가져가시게 될지 한번 뽑아볼게요. 자,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당첨자는요, 신미진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신미진님. 가지런하게 정리를 잘하시는 남편분께 네. 믹서기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믹서기도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커피 축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커피를 한잔 하시고 좀 다른 차를 마셔보고 싶다 하시면 홍차를 드셔보시는 홍차. 건 어떨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홍차만의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칩니다. 네. 우선 국가별로 홍차의 그 원산지별로 마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홍차는 블렌딩이랑 이 가향이 그 가양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기호에 맞춰서 골라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카페인 양을 줄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네. 커피와 홍차를 한 잔 기준으로 봤을 때요. 홍차가 커피의 3분의 1 정도의 카페인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카페인을 좀 줄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홍차를 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기 더해서 홍차는 정말 건강식품인 게요. 미국의 한 영양학 전문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에도 좋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여기 더해서 치아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홍차가. 정말 좋네요. 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커피도 좋고 홍차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